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장 마친 시장인데요. 코스피나 코스닥은 무난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막판에 기아차,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 나오면서 그래도 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9%, 예, 간신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세일트론이 못 갔죠. 오늘 조건부 승인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세일트론 못 갔습니다. 저희는 오늘 세일트론 아침에 다 팔았어요. 오전에 점심에. 예. 세일트론 수익 안 났습니다. 저희. 제가 이 세일트론 제약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침부터 계속 이상하다 그랬어요. 원래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은 지금 21만원 가서 놀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전량 다 매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애플카, 기아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다음 주 전략까지도 살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애플카, 기아카는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이제 애플의 상황과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의 상황을 좀 본다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전략도 결국은, 예, 전기차 쪽이 갈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과거에 보시면, 과거에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잠깐만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경우를 좀 보신다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이때가 1999년도, 예, 2000년도까지 닷컴 열풍이 불면서 급등했던 때죠. 이때는 기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그 기업 이름에다가 닷컴 자만 붙이면, 닷컴 자만 붙이면은 주가가 급등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덕닷컴 하면 법인 하나 만들라고 현덕닷컴에서 상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급등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요 당시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전기차 관련 인수한다. 아니면 전기차 관련 사업 시작한다. 배터리 사업 시작한다. 그러면 급등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때와 좀 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은 거품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워낙에 주식이 거품이에요. 예. 우리가 PER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업이 이제 만약에 영업이익이 10억 나왔으면은 10년 동안 100억을 벌었을 때, 그죠? 10년 뒤에 어떤 시가총액 벌었을 때 10배를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벌어야 이 금액 나오는 거고, 만약에 퍼가 20배다?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주가는 거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당시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실 웬만한 기업들이 반도체도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만 간다. 그러니까는 애플과 기아차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보면 이 주가를 보게 되면 기아차가 안 빠져요. 왜냐면 애플카의 중심에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가 안 빠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월 19일 안에는 무언가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월 19일 안에는요.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2주 뒤에, 2주 안에. 예. 다음 주 연휴가 있죠. 다음 주 이제 목, 금, 토, 일 쉬는 날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2월 19일 안에는 무언가 나올 것이다. 애플이든 현대차든, 예, 누군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때 가봐서 가봐야 알겠지만은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거 없다라든가 아니면 진행된다면 그 안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예. 그거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예. 지금 시장이 어쨌든 어떻게 좀 바르냐면, 분위기 먼저 좀
보면 분위기 먼저, 분위기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기아 애플카 생산 성사 희망한다. 물론 이제 얘네가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의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 포인트 시장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 미국 조지아주 웨스턴 포인트시에 있는 기아차 공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요, 애플이 뭐 하든 간에 기아차랑 만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아차랑 만들면 좋다는 거고, 어쨌든 꼭 기아차라 좋은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애플에 대한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정말 세간의 관심거리고 그냥 귀를 쫑긋하고 세워야 되는 그런 뉴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주에다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 관련 소식이 제대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급등이 나오겠죠. 저는 일단은 기아차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애플카를 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더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얘는 여기서 최소한 15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애플카가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팀쿡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의선 회장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중에 친한 사람 있습니까? 없겠죠. 팀쿡이나 정의선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현대차 애플카 프로젝트 라스트 마일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은 이 배송 구간에 있어서 마지막 1마일 내외의 최종 구간을 뜻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업계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보자고요. 보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가 배송용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현대차가 협력을 하고 기아가 생산에 협업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위탁 생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력과 협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굳이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말이 위탁 생산과 거리가 있는 거지 거의 위탁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이 그 마지막 남은 1마일 내의 최종 구간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서비스를 하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애플카가 그냥 전기차가 아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에서 G80인데 이 G80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공개하는 아이오닉 5. 이런 전기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이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뜻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협상에 막바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로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이요, 뭐 GM이든 포드든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승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웬만한 완성차,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기차는 곧 자율주행을 뜻하는 거죠. 또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그런 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현대차 입장에서도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늦어도 19일날 최종 발표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기아차 입장에서는 18일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었고, 이날 어떤 확정된 건 없지만 한 달 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19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자분들의 취재 결과 19일 안에
최종 발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플카를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제작하고 있다 그래요. 이걸 라스트 마일에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예, 라스트 마일은 물류 비용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거는 그냥 자동차 가는 거고요. 부산 가서 이제 뭐 부산 가면은 뭐 저 해운대도 있고 뭐 광안리도 있고 서면도 있고 하잖아요. 예, 마지막 배송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로봇까지 같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 손이 아닌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빠르게 대처시키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어떤 걸 인수했습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죠? 현대차가요. 예. 로봇 기업에 있어서 1등 아닙니까? 얘네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현대차에 눈독을 들이는 게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죠? 그쵸? 그리고 카누라는 기업도 인수했어요. 카누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좀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기아차가 아니죠. 애플이 예전에 카누를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카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인수 당하는 건 싫다. 그냥 투자만 해달라 해서 이게 결렬됐던 건데 현대차는 카누 지분을 인수해가지고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애플이 원하는 카누도 갖고 있고 물론 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카누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아마 이거를 통해서 현대차가 이 GMP를 개발했을 거예요. 현대차가 카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 로봇 자율주행 기술 전 세계 글로벌 1등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의 입장에서는 현대차만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생산이나 이런 거 맡겨야 되는데 다른 완성자 기업들은 현대차는 기아차를 내줄 수가 있겠죠. 현대차는요. 그런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단은 그 애플과 기아차의 협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예.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것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의 기존 사업 영역과 이해 충돌 해소가 된다. 네, 왜냐면 애플은 테슬라 같은 일반 전기차가 아닌 음식 배달이나 로보택시 등 경상업용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애플과 생산에 따른 간섭 효과 없다는 것. 그래서 정유선 현대그룹 회장도 이를 주목하고 애플과 협상을 이어가고 실무진에게 이를 강조한 것을 알려졌다. 네. 이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애플이 현대차 접촉에 앞서서 미국 스타트업 카누 인수를 추진한 배경이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카누와 이 GMP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요소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예, 이게 카누를 통해서 아마 만들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본다면 어쨌든 현대차는 기아차의 형 아니에요, 형. 예. 또 기아차는 현대차의 동생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보게 되면은 기아 잠깐 그래가지고 일본의 차 업계에도 애플 전기차의 타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니케이에 따르면 최소 6개 완성차 업체가 교섭 중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좀 작아요. 예.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 없다고 아예 밝혔고 혼다, 닛산, 마츠다 같은 경우는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일단은 지금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자기들 전기차 만들기도 바쁜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도요타나 혼다 같은 자동차 기업이 애플의 어떤 그 생산 기지로서 위탁 생산업체로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현대차도 못 가는데 어떻게 혼다와 도요타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기아차를 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일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능성 있는 게 기아차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GMP를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완성차 기업은 많지 않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실제 어제 나온 기사도 같이 좀 확인해 보면은 애플카는 기업용 자율주행차다. 예. 그냥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전기차가 아니라 첫 모델이 운전자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설계된 전면 자율주행 차량이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음식 배달이나 로봇 택시를 이용하는 기업을 위한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어쨌든 간에 애플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이거를 기꺼이 허용해줄 자동차 업체를 찾고 있어요. 예.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못 만들죠, 직접은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구독. 매월 얼마를 받게끔. 그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면 1억 한 번 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쪽은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 AI를 통해서 이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이 되고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구독시키는 거예요. 구독. 예. 그래서 이 매출이나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한번 팔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애플은 애플카를 만들고 싶은 것이지 어떤 그냥 소프트웨어만 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은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제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지에서 어떻게 보면 EGMP라든가 아니면 제네시스로 알려진 기업이지만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으로 더 강한 기업이고 이 고급차 이미지가 강한데 어떤 애플의 하청업체를 가지는 않겠죠. 이 어떤 타협점을 찾기 힘든 거예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를 내주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쉬운 겁니다. 그쵸? 예. 그런 모습 봤을 때도 어쨌든 이 기아차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애플에서 찾는 그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가 eGMP를 갖고 있고 eGMP 첫 번째죠. 예. 두 번째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예.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eGMP 갖고 있고 미국 내에 생산 가능하고 있고 지금 애플이 2024년도 안에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 데가 바로 또 현대차 기아차다. 그것이 가능한 데가.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걸 좀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와 닿습니다. 요 관련해서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게 가장 와 닿아요. 예.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또 조만간 발표한다라는 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팀 쿡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예. 아마도 이제 애플이 먼저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동시에 발표하든가, 애플이 먼저 발표하든가, 아니면 정의선 회장이 먼저 발표하든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다만 기아차로 어떤 협력이 된다면은 기아차는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보시면 KB 오토시스 같은 게 얘도 조지아에 뭐 있다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죠? 얘도 어디 상한가 갔죠, 얘가? 어디 상한가 왜 갔어요, 얘가? KB 오토시스가 상한가 왜 갔습니까? 얘도 조지아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조지아가 대체 뭐라고? 그렇죠? 조지아에다 공장 건설한다니까 얘가 지금 어제 상한가에서 오늘 상한가 간 거예요. 예. 구형테크, 아진산업, 동원시스템즈, 디와이드 말씀드렸던 거고, 화신, 상신브레이크, SL.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기아차인 거고요.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법인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에 물류를 당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할 때요. 그 지분 25% 같이 들어간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이것만 본다면 현대차의 전기차, 현대차의 자율주행,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는 현대글로비스가 핵심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할 때 같이 들어간 겁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기아차하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아차가 많이 올라가서 무섭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현대글로비스는 갖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는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팀쿡이나 정유선 부회장이 뭔가 이야기 전까지는 애플카 모멘텀은 계속된다. 또 가능성이 크다. 뭐 무조건 될 것이다. 이건 몰라요. 근데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더 간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은 전 세계의 어떤 주식 투자가들, 예, 또 뭐 주식 투자가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이 투자가라면 애플카에 대해서 애플이 누구랑 협력할 것이냐, 완전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예. 그러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기아차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애플카 기아카는 늦어도 2월 19일 안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얼마 안 남았죠. 또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원래 국내에서만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죠? 국내에서만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 동아일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왔었고, 취재 결과 뭐 확실하다 나왔었고, 그 전에 또 어디더라? 그 전에 한경에서 한번 나왔었죠. 한경에서 한번 나오고 급등한 거잖아요. 그리고 동아일보 나왔고, 매경은 언제 나오나 모르겠어요. 매경제는. 예. 어쨌든 국내에서만 보도가 되다가 엊그제서부터 미국의 CNBC, 예, 우리나라로 치면 MBC 같은 데예요. 예. 지금 우리 SBS CNBC 있죠? SBS CNBC. 그죠? 저 미국에서 큰 채널입니다. 예. 근데 CNBC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플이 어제 이 얘기 때문에, 예, 애플이 어제 이 얘기 때문에 2% 올랐던 거 아니에요. 어제. 어쨌든 국내 보도라고 한다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국내 보도는 막 다 막 편집한 거고 뺏긴 거고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CNBC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거 있죠? 예, 요 라스트 마일. 이 라스트 마일이 다 CNBC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라스트 마일. 이게 이제 라스트 마일에 들어가는 그 서비스 구간을 배송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애플이 협업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협상 자체가 라스트 마일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라스트 마일은 마지막 1마일 남은 최종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관심 가지고 절대 늦지 않았고요. 예, 뭐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애플이 나선다 한다면 관련주가 다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글로비스만 말씀드립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올라갈 종목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잘 보세요. 테슬라 공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테슬라 공장이요. 테슬라 유럽 첫 거점 배터리 공사 동상 삼봉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네바다에 기가팩토리가 있죠. 네바다에. 그 다음에 중국에 기가팩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떠오르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지금 국내에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다 유럽 가 있는 거 아니야? 헝가리 가는 거 아니야? 헝가리. 그죠? 헝가리. 예.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가요, 유럽의 첫 거점 배터리 공급사, 예, 기가팩토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느 배터리가 가냐인데, 지금 CATL, 파나소닉, 그 다음에 LG 에너지의 3파전인데요. CATL은 아마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CATL은 LFP,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밀도가 낮아가지고 주행 거리가 상당히 낮고요. 멀리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춥거나 더우면 오히려 그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이 중국의 그 테슬라 차량이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이 LFP를 탑재한 건데, 중국인들도 난 LG 에너지 것 탑재한 거 좀 사고 싶어요 이런다고 그래요. 중국인들도. 예. 왜냐면 이건 싸가지고 이게 한 건데, 싸면 뭐합니까? 추우면 작동 안 하고 조금밖에 못 달리고 더워도 못 달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조그마니까 상관없지만 중국은 대륙이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저기 막 스웨덴 같은 데 얼마나 추워요. 그죠? 예. 대부분 좀 추운 나라가 많잖아, 유럽은요. 밑으로 내려와도 뭐 이탈리아라든가 굉장히 덥고요. 그러니까 이 온도에 LFP가 취약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제일 강한 게 하이니켈 양극재. LG 에너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고 시장점 1등인 거고요. 파나소닉이 이제 원래는 미국의 기가 팩토리 들어가갖고 파나소닉도 지금 그 굉장히 좀 점수를 높게 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하이니켈 양극재가 현존하는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예. 그걸 LG는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기가 팩토리도 모델 Y를 만들 때, 하나만 보시면 모델 Y를 만들 때 원래 이거를 시장에서는 이 CATL하고 LG 에너지하고 나눠 가질 거다 그랬는데, 이거를 LG 에너지 다 가져간 거예요. 예. 전량 다. 중국의 기가 팩토리. 예. 그래서 유럽의 첫 거점 배터리도 LG 에너지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LG 에너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에요. 왜냐면 이 그 분리막 기술에 있어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LG 화학이 높아 보이죠? 많이 LG 화학이요. 주가 보시면 LG 화학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얘도 역시나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요새는 이렇게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가는 놈만 가야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예, 3200을 넘어가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는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3200 돌파한다 그러면 LG 화학이 주인공이 될 거고, 예, 기아차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갈 거 꽤 많이 있죠. 코스닥 쪽에도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가려면 뭐가 가야 돼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가려면 바이오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바이오가. 예. 그다음에 지금 IT 장비가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IT 장비, 소재, 부품 장비, 그쪽의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은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 거고, 어쨌든 이 애플과 기아차와 관련해서 이 외신 보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걸 뭐 가능성이 뭐 90%다, 뭐 8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돌려보시고요. 예. 이렇게 좀 정확한 팩트로 가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뭐 무턱대고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툭하면 200% 간다, 400% 간다. 이 웃긴 게 뭐냐면 1년 전에 내가 추천한 게 지금 뭐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이거 누가 말 못합니까? 지금 지수를 보시면요, 이때 추천한 것도 2019년에 추천한 것도 대부분 뭐 3배, 4배 올라 있고요. 코스피만 본다 하더라도 예, 이때 추천한 거 아니면 이때 추천한 것도 다 3배, 4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이 애널리스트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뭐 과거에 추천한 거 갖고 200% 수익 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작 가면 수익이 안 나요. 그죠? 그래놓고 장기 투자라고 그래요. 지금은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2개씩, 3개씩, 4개씩 추천하죠? 예. 그러면서 올라간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강조하는 거.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 후기를 보시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수익 후기가 올라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쵸? 예. 뭐 셀트론제약 뭐 수익도 나셨지만은 대부분 다 저희 뭐 무수익 매도했어요. 셀트론제약. 예. 근데 어제까지도 덕산 네오로스 영화테크 다 수익 매도했고 덕산은 아직까지 절반 갖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수익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오늘은 올라온 게 없어요. 왜? 오늘 몇 개 올라왔는데 안 팔았습니다. 다음 주에 더 가거든요. 오늘 시장은 오늘 다 만 거예요, 사실. 코스피 보면요. 오늘 다 만 거예요. 코스피가 지금 1%밖에 못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9%밖에 못 올랐어요. 오늘 다 말았어요, 오늘. 다음 주에 더 가기 때문에 오늘 안 팔았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판 것들만 보시면 어때요? 수익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그냥 뭐 하루에 막 5명 수익 난다? 10명 수익 이게 아니라 회원분들이 계신데 다 수익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포트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포트 관리가. 그죠? 포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영화테크도 어저께 수익 실현 다 했죠. 3만원 위에서. 예. 항상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일주일 전으로 수익 납니다. 보유기간이요. 덕산네오로스 45,000원 돌파하면서 절반 팔았고 남은 거는 44,000원 받는데 더 위에 보고 있습니다. 남은 거는요. 예. 올리패스 전량 다 팔았고요. 그쵸? 일진머트리얼도 7만원 다 팔았습니다. LG이노텍 오늘 다 팔았어요. LG이노텍. 예. LG이노텍도 오늘 그냥 약수익 매도했습니다. 포트를 통해서 계속 종목을 바꿔주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수익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수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길게 이야기 안 하고요. 아직도 뭐 더블 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에 맞춰서 수익 나실 분들은 제 말대로 매매하셔야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고 수익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뭐 다들 아시죠? 주말 동안은 이제 12일 나가요. 12일. 주말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가입하시면 12일 나가고요. 한 달 가입하시면 3개월 가입하시면 한 달 서비스 나가고. 전화로 요거 023490-4666 결제 가능하고 카페에서 결제 가능하고. 저랑 1대1 채널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현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어디로 보내냐?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랑 1대1로 대화 가능합니다. 다만 종목 상담은 1대1로 대화 안 돼요. 종목 상담 항상 TV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일도 뭐 TV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이동 MBN 골드에 회원돼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하시면 방이동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 가서 요 마이 페이지 가서 전문가 변경 시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588-0648로 전화하셔도 1588-0648로 전화하셔도 방이동 가능하다,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은 뭐 우리 성욱님 가입 확인됐고요. 보물금고키님, 세용님, 나이프님, IM님 연장 가입하셨고 능인님, 오솔길님 또 가입하셨는데 가입하신 분들은 주말 동안 이 정의한 게시판에다가 종목을 올려주시면 현재 그 보유 종목 제가 상담을 통해서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되 못 올라갈 종목 있죠? 아니면 시간이 꽤 걸릴 종목들 호재가 이미 끝난 종목들은 조금씩 팔아갖고 제가 새로운 종목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3거래일 남았잖아요. 3거래일 그동안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수익 날 수 있는 겁니다.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 올라갈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장 올라갈 이유 뭐예요? 어제 제가 조정은 금방 끝난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그죠? 경기부양책과 백신 공급, 기업들의 실적. 시장에 대해서 무섭다 하시는 분은요. 유튜브에서 어제 시황이 가장 제가 정확히 이야기해놨어요. 최현덕 보면 어제 이렇게 적어놨죠. 오늘 또 조정 언제 또 올라갈까요? 오늘 바로 올라왔죠. 정확히 알고 가셔야 또 수익 난다. 그죠? 이 OLED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황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 거 꼭 보십시오. 어제 거.
이거를 봐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무섭지 않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플과 기아가 끝난 거 아니고 예, 다다음 주 2주 안에 발표 나오고요. 예,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다음 주 전략까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소형주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대형주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핵심 종목들에 대해선 계속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주말 방송 있으니까 주말 방송하고 또 시황 전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VIP분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체크해서 다음 주가 3일밖에 없는데 그 3일 동안에 어쨌든 올라갈 종목을 또 계속 갖고 있는 거. 올라가더라도 뭐 조금 올랐다 파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종목들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 동안도 다음 주 종목들 시장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음악 나갑니다.